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는 결혼 시장에서 여자의 경제력과 소비 습관이 필요한 덕목이 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 원래. 원래 남자도 여자 외모만 볼 게 아니라 여자의 직업, 적인 능력, 그리고 경제관념, 그리고 돈 쓴습 이런 것들을 좀 봤어야 되는데 솔직히 남자들이 좀 멍청했어요. 왜냐? 그거 남자들 마인드는 여자가 예쁘면 되지. 내가 먹이 살면 되지. 내가 집안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잖아. 여자가 벌어봐 얼마나 벌겠다고. 이런 마인드, 이런 물소 같은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취직결혼을 해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자가 대학 나온 사람들 많았어요. 직장은 다니려면 다닐 수 있었어. 근데 직장을 안 다니고 있음에도 취직이 가능했어요. 근데 과거랑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 과거에는 그 대신에 여자분들이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웬만하면 30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도 있어. 근데 지금은 30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케이스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30이 훌쩍 넘어간 상태에서 결혼한 케이스는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도 나는 취직하겠다. 나랑 결혼하려면 네가 날 먹여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둔다. 나는 가정에 충실하겠다. 나는 애나 보겠다.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은 예나 지금에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남들이 안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결혼생활 잘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 혼자서 힘들어요.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는 이제 가정을 못 끌고 나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왜냐? 남자의 어떤 돈벌이 능력도 한계가 있거든요. 남자의 능력이라는 것도 개인차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전 내 개인적으로 남자가 한 300 가까이 벌면 자기 역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분들 그렇게 안 물어봐요. 어떻게 300 가지고 결혼 생활 하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혼하면 직장 때려치우고 일 안 할 생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자 얼굴 300이 적다고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그래. 아니 내가 300 벌어도 여자가 돈 좀 벌면 생활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300 벌어도 여자가 한 150에서 200을 벌면 얼추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마인드가 뭐냐? 난 직장은 때려칠 생각으로 결혼식장 나온 거고, 남자가 먹이 살려야 되고. 근데 남자 먹이 살린 입장에서 300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마인드야. 근데 과연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정말 좋은 여자일까? 좋은 여자가 아니죠. 근데 그동안 남자들이 좀 멍청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점점 안 될 겁니다. 점점 취직결혼 안 되고, 설령 뭐 취직결혼 성공한다고 쳐요. 그래도 올바른 결혼생활 안 될 겁니다. 우리 취직결혼하면 이혼율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이혼율.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설령 운 좋게 뭐 취직으로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생활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내가 취직결혼했는데 혹시나 깨지면 진짜 다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취직결혼했다고 뭐 결혼까지 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결혼은요 평생 가약이 아닙니다. 100년 가약이 아니에요. 평생을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반려자란 말도 못 쓸 거예요. 왜냐? 평생 가기 전에 10년 가기 전에 깨진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 결혼 생활 10년 되기도 전에 갈라서는 사람들,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그럼 20년, 30년 어떻게 갑니까?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야 좋든 싫든 간에 참고 쭉 사는 분들이 많았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본인이 취직결혼 했다고 해서 본인들은 먹고 사는 게 끝났다, 이거 아닙니다. 어차피 남자 입장에서 본인들이 하자가 보이면 언제든지 갈라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갈라섰을 경우에 그럼 직장을 구해야 돼.
직장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능력도 많지도 않고 벌어놓은 돈도 없어. 경력도 단절됐어요. 뭐 하실 겁니까 나가서? 만약에 혹시나 이혼하게 된다면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자분들. 내가 혹시나 취직결혼했는데 남자가 내 혼인생활 좀 문제가 있는 거 가지고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고 나왔을 경우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버틸 거예요? 물론 버티려면 버틸 수 있겠지. 근데 자꾸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가면 버티기 힘들 거야 이게. 그러면 결국엔 이혼 도장 찍어줘야 될 겁니다. 그럼 나와서 살아야지. 뭐하고 살겠냐고.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취직결혼 한다는 거는 내가 이혼까지 갔을 경우 약점이 많다는 겁니다. 되려 먹고 살 방법이 막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취직결혼을 하러 나오는 여자가 과연 집안이 잘 살까요? 집안 못 삽니다. 못 사니까 취직결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자가 능력이 없어도 집안이 잘 살면 그 집에 보태주는 게 많겠지. 근데 여자도 개판이고 집안도 개판이고. 예를 들면 취직결혼 나온 사람들 집안을 보면 돼요. 제대로 돌아가는 집안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사는 동네도 별로야. 그리고 집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막장이야.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러면 결혼상이 뚝 떨어져 여러분. 보통 취직결혼 하러 나오신 분들 집안을 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것만 하긴 해도 취직결혼을 받아들이는 분들 많지가 않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월급 받으면 여자에게 다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여성이 생활비를 계획서를 써와서 얼마 정도 사용하겠다 하고 그만큼 타가서 생활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여성분이 돈 관리 잘한다는 건 이제 남성분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제껏 보여준 사례가 너무 많았잖아요. 여성분이 돈 관리하겠다는 얘기 나오면 파혼뿐만 아니라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결혼 후에 저희 이야기가 나온다면 빠르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이제 여성분들이 살림 잘한다, 돈을 억척하지 아낀다 증명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남성이 월급 다 줄 거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이젠 여성이 쇼 앤 프루브 보여주고 증명하다를 해야 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쇼 앤 프루브를 해도 문제예요. 저게 진짜겠냐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도 여자들은 남편이 월급 받으면 여자한테 다 줘야 된다. 돈은 여자가 관리해야 된다. 재정적인 관리는 여자의 몫이다.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내 돈, 내 버는 돈도 관리 못하는데 그래서 결혼시장에 가지고 오는 돈이 얼마 안 돼. 그런데 좀 찔리지 않나요? 내가 내 돈도 관리 못해가지고 가지고 온 게 이만큼밖에 없어. 근데 누가 누구 돈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양심불량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자가 열심히 살았어. 정말 지독하게 아끼고 살아서 그 돈을 모았어. 그 증명해서 와, 돈 많이 모으셨네요. 열심히 사셨네요. 제가 돈 관리만큼 잘하거든요. 제가 웬만한 돈 안 써요. 그래서 저 누구보다 돈 관리 잘할 자신 있어. 그럼 모르겠어. 근데 그런 여자가 없어요. 그런 여자가 없어. 보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보면 나이에 비해 모는 돈이 상당히 적어요. 진짜 아무리 여자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도대체 돈을 어디다 까먹은 거지? 이런 분들 많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한 30대 초반 되더라도 여자 나이가 30 초반? 한 33만 넘어가더라도 어떻게든 이게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을 넘는 케이스가 없어요. 심지어는 2천만 원도 안 돼. 돈도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직장을 못 다니겠습니까? 아니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어디다 갖다 쓰시냐고. 그것만 보더라도 결혼 자리에서 내가 돈을 관리하겠다, 경제권 달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돈 달라고 합니다. 경제권 내가 가지겠다, 네가 버는데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자가 돈 관리 잘한다? 그것도 옛말이에요. 옛말. 네, 안 하시는 옛말이에요. 옛말. 완전 옛말. 저 말을 이제 믿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결혼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남자 깨뜨린 게 아니라. 여성분이 돈 관리하겠다는 얘기 나오면 파혼뿐만 아니라 처음에 아무 말 없이 결혼 후에 저희 얘기가 나온다면 빠르게 이혼한 경우가 많아지겠죠. 아니, 경제권을 달라는 사람이 아파트 가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가진 게 없잖아요. 아파트 가려면 대출 받아야 되는데. 여자분도 아파트 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뭐 좀 가정을 좋은 데서 꾸리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통 그런 거죠. 어차피 집을 사는 건 남자 몫이니까 남자가 대출 받아서 어차피 빚 갚는 것도 남자 책임질 거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난 여기 살면 돼. 그런 마인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오는 아파트를 대출받아 가져온 아파트를 공동명의해서 혹시 나는 이 남자 깨어졌을 경우 내가 반띵하기 위해서. 난 여기 아파트 이제 살 때 내가 투자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나 이 사람과 깨졌을 경우, 잘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 너 반, 내 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자분들 이런 모습 보이면 결혼 힘들어요. 계속 그런 모습 보여보세요. 한 번 되는 사람 누가 있는지. 설령 그렇게 결혼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될 수 있을지 5년, 10년, 20년 쭉 갈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전 힘들 거라고 봐요. 힘들 거라고 봐. 그래서 저런 스탠스로 나오신 분들은 그냥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막히는 세대에 갑니다. 막히는 세대. 그냥 결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력 없고 소비 습관 안 좋은 분들은 결혼 못 해요. 결혼 못 하게 될 겁니다. 결혼을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